자, 2026년 태양광 업계의 거인 엔페이지 앞에 그야말로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핵심 세금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오늘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던졌던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 그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은요,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크게 5개의 막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코앞으로 다가온 2026년의 절벽,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유럽 시장의 문제들, 또 줄어드는 이익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마진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새로운 금융 모델과 기술 혁신이라는 회심의 카드까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막입니다. 사실상 엔페이지의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엔진, 바로 미국의 30% 세금 공제 혜택이 2025년 말이면 끝납니다. 이 엄청난 지원책 없이 과연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의 첫 질문은 바로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딱 이겁니다. 2020년이라는 폭풍이 오기 전에 엔페이지가 지금 당장 뭘 하고 있는지부터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바로 엔페이지가 의도적으로 실제 팔리는 양보다 적게 물건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4분기에 소비자들이 사갈 걸로 예상되는 양은 최대 4억 달러인데 회사 매출 목표는 최대 3억 5천만 달러로 잡았죠. 왜일까요? 맞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유통 채널에 쌓여있는 재고부터 털어내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 전략이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영진이 직접 2026년 1분기 매출이 2억 5천만 달러까지 뚝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내놨어요. 이건 뭐랄까요? 일부러 최악의 시점, 그러니까 바닥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떨어질 거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애널리스트의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찍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깊은 구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겁니까? 1분기 이후에도 계속 추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정말 날카롭죠. 여기에 대해 CEO는 하반기 회복을 이끌 3가지 외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AI다 뭐다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전기요금. 둘째는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받기 좀 더 수월해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매력적인 금융상품들을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회복 시나리오가 그려지는가 싶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곳의 문제를 귀신같이 포착해냈습니다. 바로 유럽이죠. 알고 보니 엔페이지의 해외 매출이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더라고요. 미국과는 또 다른 거대한 먹구름이 유럽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경쟁사들보다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회사 내부에 무슨 특별한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요. 이 한마디에 회사는 유럽 각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드러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럽 시장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또 독일대로 각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엔페이지의 해법도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엔페이지가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미 시장에 깔아놓은 자사 시스템들이죠.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만 47만 5천 가구가 엔페이지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배터리만 추가로 팔아도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역발상인 거죠. 매출이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수익성, 즉 마진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애널리스트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분기 마진이 49%였는데 왜 다음 분기 목표는 43.5%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이 정도면 거의 5.5%나 하락한 건데 당연히 설명이 필요했겠죠. CEO의 대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바로 관세와 제품 믹스. 특히 중국산 배터리에 붙는 5% 관세가 생각보다 타격이 컸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덜 남는 배터리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것도 전체 마진을 깎아먹는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진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첫째, 2026년 초까지 배터리 부품 공급처를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 둘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차세대 배터리를 출시하는 것. 아주 명확하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 주제였던 2026년의 절벽으로 돌아갑니다. 세금 공제가 사라지는 이 거대한 구멍을 도대체 뭘로 메울 거냐는 거죠. 엔페이지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모델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의 이름이 바로 선블리스, PLP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예전엔 소비자가 직접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세금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금융 파트너 같은 제3자가 대신 그 혜택을 받고 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금융 파트너가 세금 혜택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싸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예전에 30% 세금 공제를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아예 그 시스템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죽어가던 태양광 대출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꽤 괜찮은 구조죠. 하지만 이런 금융 모델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엔페이지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 바로 기술 혁신에 아주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결국 기술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죠. CEO가 제시한 4가지 기술 엔진은 이렇습니다. 더 싸고 강력해진 차세대 배터리, 이제 가정용을 넘어서 상업용 시장까지 넘보는 새로운 마이크로 인버터,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같은 기존 시장에서의 업그레이드 기회, 그리고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까지. 이 모든 게 다른 회사는 흉내내기 힘든 엔페이지만의 성장 동력이라는 겁니다. 특히 곧 나올 5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소비자들의 시스템 설치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CEO가 직접 비용을 정말 대폭 절감하게 될 겁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엔페이지는 지금 당장 단기적인 폭풍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시선은 금융과 혁신이라는 아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향해 있다는 거죠. 눈앞의 시장 침체와 미래를 향한 전략적 베팅, 이 둘 사이에 뚜렷한 대비가 느껴집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엔페이지가 준비한 이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금융 모델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정부 지원이라는 거대한 순풍이 사라진 뒤에도 회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에 따라 태양광 산업 전체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릅니다.